절대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할 때는 무조건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즐겨 하는데,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 4.3 전에 2월에 뭐 경찰서도 습격하고 경찰관들을 생매장하는 시도도 하고, 그 남로당 세력의 물리력이 이렇게 강성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계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대공순찰을 했던 경찰관 둘이 이병돌이라고 하는 이장집에 묵었었는데, 거기에서 그 불악 청년들이 그 사람들을 해서 생매장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마침 경찰학교 교육을 받던 학생들이 그쪽을 지나가다가 그런 소식 듣고 가서 그걸 구출한 사건입니다. 그게 그 3.1 사건, 그러니까 3.1 발포 사건 난 직후에 도내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6.6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민청 회원들이 불법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관이 거기 나갔다가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바다에 빠져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 막다른 골목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 갈고리로 그 바다에 빠진 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아주 문매를 가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반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6월 6일 날 있어서 6.6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로당 계열이 그런 물리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파의 그 조직, 이것이 아주 해방 직후부터 서서히 이제 많이 전파가 됐죠. 그때쯤 되니까 거의 마을마다 그러한 조직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슈치코프 일기에 보면 대구 폭동이라든가 그 전에 있었던 총파업을 위해서 북한에서 돈을 아예 내려보낸 기록도 있고요. 4.3과 관련해서는 평양 라디오에 나온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북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보내진 성금은 남조선 인민에 대한 북조선 인민의 피가 끓는 형제적 지지를 증명한다. 네, 그것이 이제 미군 정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직접 남로당 제주 도당 위원장한테 4.3 일으켜라 이렇게 지령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개선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북로당이든 남로당이든 단선 단정 반대라고 하는 그 정책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 왔고, 그러니까 돈까지 북한에서 왔고, 이것이 중앙당에서 전남도당을 거쳐서 제주도당에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 추론입니다. 예, 그런 거죠.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제주도에 공산 테러 훈련소를 세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영안첩 하나를 붙잡아서 신문한 결과를 그 미군 정보고서에 실은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남한 각지에 배치가 됐고, 제주도에도 그러한 사람이 와서 그런 훈련소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게 그 미군 정보고서에 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4.3 이후에 1948년 10월에 있었던 경찰 프락치 사건도 주목해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여순 순천 반란 사건 일주일 후에 이덕구가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인 11월 1일 날 경찰에 있는 프락치들이 일시에 그 무기고를 탈취하고 통신을 장악하고 그다음 유치장을 개방하고 이래 가지고 일제히 제주 도내에 있는 고급 공무원 또 경찰 간부를 사살하고 또 국가기관을 방화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한 날짜는 러시아 10월 혁명 기념일인 11월 7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전포고가 나고 그것이 시끄러워지니까 할 수 없이 일주일을 앞당겨서 11월 1일 날로 됐습니다. 근데 왜 10월 혁명인데 11월 7일이냐? 그것은 러시아에 사용하는 그 력하고 다음에 우리 양력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10월 25일 날 10월 혁명인데 우리 양력으로는 11월 7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명 제주도 적화음모 사건이라고도 하고 11.7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경찰 프락치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그 제주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그 판을 바꾸려고 했죠. 그것이 만약 서영각이라고 하는 그 경찰관이 전향을 하지 않았다면 제주도가 완전히 판이 바뀔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여순이라든가 제주도의 10월 경찰 프락치 사건 등이 미리 터졌기 때문에 6.25 때 적화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정확한 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 4.3 사건을 그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 일개 대대를 파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중앙에서는 강원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대구에서도 있고 이와 같이 군 내부에서 반란 사건이 있고 월북 사건이 있으니까 야 이거 군 내에 남로당이 상당히 침투했구나 해서 그걸 계기로 14연대 그 여순 반란 사건을 계기로 경찰 군 내에 있는 그 프락치들을 제거하는 숙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터진 6.25에서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할 수 있었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6.25 내려오면 총을 거꾸로 해서 아주 큰 피해를 당하고 6.25가 해서 우리나라가 존재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쓰신 글에는 제주 4.3의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지역 저항사적 관점에서 탈피해 국제정치로 시야를 넓혀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 수립 과정 및 현실을 알아야 한다. 증오의 감정만을 고집할 게 아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화해주의자입니다. 우리 도민 간에 화해를 해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또 70년 전에 일어난 일로 해서 우리 도민이 그 불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절대 화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화해를 할 때는 무조건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을 즐겨 하는데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 그래서 남로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4.3 주동자들이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우파에서는 그렇지 그러나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를 냈고 그중에는 무고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하니까 이것은 반성해야 된다. 이와 같이 솔직히
우리 역사 앞에 마음을 터놓고 겸허한 자세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래야 진정한 화해가 된다. 저는 그런 화해를 바라는 겁니다. 예, 위력으로, 법으로, 또 뭐 정치적 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4.3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서로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그런 바탕 위에 또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런 팩트 위에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고한 희생자를 감싸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복장을 갖춘 정규군도 아니고 게리라를 그 선별하기 위한 그런 것을 옥석을 가리지도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좌파에서 발행한 책에도 있고 경찰에서 작성한 그런 그 기록도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동자라고 한 사람 명단도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람만큼은 좀 희생자에서 제외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가족들이 생각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이거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과거에 자기 부모네가 그렇게 희생됐다 해서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 또 토벌대가 그 잔인하게 반인권적 행위를 했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공격한다는 것은 좀 저로서는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분들로 치자면은 당시에 희생된 5.10 선거관리위원, 예. 군경 및 군경 가족 그리고 예. 우익단체 인사들 예. 그 유족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국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했던 반대 측에 섰던 사람은 북한이 지금 현실을 볼 때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 그 개인적으로 봐도 여기서 4.3을 주동했던 그런 사람들도 북한에 가서 아주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면 더 할 말도 없겠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김일성이한테 다 숙청당하고 비참한 말로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동자는 대한민국에도 설 자리가 없고 북한에서도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그 사람들이 택했단 말이죠. 그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이요 그 사람들이 불행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거관리위원이라든가 군경 및 군경 가족 당시 이제 그 폭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들 예. 말씀인데요. 건국 유공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이분들의 희생은 잊혀지고 오히려 다른 측면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서글픈 일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신원이랄까요? 명예회복이랄까요? 적절한 보상이랄까요? 어떻게 이루어져야 좋겠습니까? 그것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쭉 보훈처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때 당시 그 자유우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이것도 한 600여 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마 보훈처에서도 조그마한 금액이나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3 평화공원에 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자기를 살해한 사람 명패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 마음은 좀 괴롭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많은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흐름도 화해 상생으로 가고 하니까 막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예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4.3 관련해서 이 말만은 꼭 좀 남기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해 주십시오. 예,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4.3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봤을 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기 위한 남노당이 폭동 반란이다. 다만 그때 여러 가지 그 제도라든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아주 혼란기에 그 인권 침해라든지 무고한 희생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다만 4.3이 근본 성격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 반대 행위다. 이것이 민중 항쟁으로 미화할 성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장기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